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상시 3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배점이 총 40점이 되어 있고요.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우리 계산 작업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제 표 1이다, 2다, 3이다, 4다, 5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라고 했어요. 표 1번에 보니까 신제품 홍보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여기서 이제 홍보 예정일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홍보 예정일이 우리 이제 B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죠. 이 홍보 예정일에서 우리 3월 또는 5월이면 발송이라고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 외에는 공백을 보도 자료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홍보 예정일을 봤을 때 여기에는 이제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으니까 일단 이 날짜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월만 추출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월만 추출할 때는 month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홍보 예정일에서 month 월만 이제 추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월 추출한 게 3월이랑 똑같아, 5월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되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지금 또는으로 이제 묶여 있죠. 또는 얘로 이제 묶여 있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 3월이랑 똑같아, 5월이랑 똑같아.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5화로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쓸 때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조건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참일 때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거짓일 때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쓸게 3월이랑 똑같아, 5월이랑 똑같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얘는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5화로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if라고 써주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조건을 쓸 때 우리가 5화로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5화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그때 첫 번째 조건은 이제 3월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5월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5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조건을 써주고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면 우리 발송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백을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이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5화로 묶어서 써준 거예요. 해서 5화 가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식 한번 써보자고요.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홍보 예정일에서 월만 추출해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짜만 찍어주고 그냥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우리 홍보 예정일에서 월만 이렇게 이제 추출해 준다고요. 근데 아래쪽으로 이제 치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홍보 예정일에서 월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추출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month라고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우리 if 함수 시작하면 되겠죠? if 쓰고 이제 5화 함수 요거 이제 써주고 첫 번째 조건은 컨트롤 V 우리 month로 이제 월을 구했다. 그 월이 3월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또다시 이제 붙여넣기요. 그러면 month 함수가 나오죠? 내가 여기서 month로 구한 게 이번에는 5월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물어봤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해서 5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5화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해서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이제 발송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 두 개만 땅땅 찍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여기 이제 2월달이니까 빈 공백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2월달이니까 빈 공백, 그 밑에 두 개는 이제 3월달이니까 발송이 나와야죠. 그리고 그 밑에 두 개는 4월이니까 이제 우리 빈 공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두 개가 이제 5월 그렇게 나왔으니까 발송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6월이니까 빈 공백이 이렇게 이제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우리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그때 여기서 이제 3월이랑 똑같아. 그리고 5월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우화 함수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2번에 보니까 지점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표 2번에서 우리 이제 지점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지점이 우리 G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지점이 용산인 그 제품의 판매량의 비율, 판매량의 이제 비율을 우리 이제 I의 12번 그 셀에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점에 보면 이제 마포다, 용산이다, 서초다고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지점이 이제 용산인 그 제품들의 우리 이제 판매량이요. 판매량은 지금 H열에 들어있죠. 그 판매량의 비율을 이제 계산하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판매량의 비율을 계산할 때는 용산 판매량 나누기 전체 판매량 이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판매량을 우리가 구해줄 때는 이 판매량의 이제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썸이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전체 판매량을 구해주면 되고, 그리고 용산의 이제 판매량의 합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썸if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썸if 그 함수 이제 형식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썸if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쓴 다음에 맨 뒤에다가 계산할 그 범위만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찾아서 우리는 합을 구해줘야죠. 그때 어떤 거에 이제 합을 구할 건지 그 계산 범위를 우리가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전체 판매량 얘부터 구해보자고요. 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썸이라는 함수로 그냥 이 판매량의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썸이라고 쓴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판매량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판매량들의 전체 합계가 계산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요. 지금 이 셀은 제가 이제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얘가 왜 이렇게 나왔냐, 얘는 원래 이제 비율을 계산하는 그 셀이죠. 비율이 나타나는 그 셀이라 얘를 이제 만들 때 문제를 이제 출제하는 그 사람이 이 셀의 표시 형식을 백분율로 이렇게 이제 해놨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제 판매량의 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태에서 이 셀을 찍어놓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백분율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보면 돼요.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서 보니까 1776이다 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내가 이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를 보겠다고 해서 여기서 이 표시 형식을 이제 일반으로 고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원래 이 셀에는 비율이 이제 표시되는 그 셀이라 그냥 원래대로 백분율로 그렇게 이제 표시 형식을 해놨잖아요. 원래대로 그냥 놔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취소 버튼을 땅 하고 누르고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판매량을 구했어요. 그러면 전체 판매량 구한 거 요 썸이라는 요 식은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 용산 판매량의 합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썸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니까 썸if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지점을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용산을 찾아달라. 용산을 찾아서 우리는 판매량의 이제 합을 구해줄 거죠. 해서 판매량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 합을 이제 구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요만큼 얘가 이제 백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을 이제 빼고 보면 되죠. 해서 우리 용산일 때 판매량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요 세 개 값을 다 합치면 우리 796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용산 판매량의 합을 다 구했으니까 우리 요식 뒤에 가서 나누기 기호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컨트롤 V에서 썸함수 아까 썼던 거 그거 이제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45%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요 문제를 풀 때 쓴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sum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 범위요. 이 범위가 지점이 들어있는 이 범위고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용산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찾아서 어떤 거의 합을 구해라. 우리 판매량이 지금 이만큼이 있으니까 이만큼의 합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sum이라는 요 함수에서도 판매량의 그냥 전체 합을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판매량 이 범위를 우리가 sum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여기서 우리 이제 sumif 요거 이제 공부할 때 같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이제 잠깐 보자고요. 우리 sumif랑 함수 생김새가 똑같은 게 우리 average average if요. 얘랑 얘는 생김새가 완전히 전부 다 이제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countif라는 그 함수요. 우리 countif라는 요 함수는 우리 얘랑 이제 생김새가 아주 이제 유사해요. 해서 우리 여기서 이렇게 이제 계산 범위만 빼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범위 컴마 조건 요거 찍는 건 다 똑같아요. 해서 내가 지정한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여기서는 이제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sum 합을 구해라,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라 그건데 그때 합을 구하든 평균을 구하든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합을 구할 건지 어떤 범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할 건지 그걸 이제 여기서는 찍어주면 된다고요. 해서 요 세 가지 함수는 함수 형식이 비슷비슷하니까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3번에 보게 되면 상공항공 우리 예약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예약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예약 코드가 A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이 예약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그랬어요. 우리 네 번째 글자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요 글자를 보고 얘기하죠. 이 글자가 지금 1이다, 3이다, 2다 하고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글자가 1이랑 똑같으면 이제 일반석이다, 2면 이제 비즈니스석이다, 그리고 3이면 1등석이다 라고 해서 요거를 우리 좌석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일반석이 됐든 비즈니스석이 됐든 1등석이 됐든 요걸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예약 코드에서 요 이제 네 번째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mid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예약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 예약 코드에서 우리 네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만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야 요 네 번째 위치에는 요 한 글자를 꺼내오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1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약 코드의 네 번째 그 글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표시가 다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1이면 일반석이다, 2면 비즈니스석, 3이면 1등석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문제에서 choose라는 요 함수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choose라는 그 함수요. 우리 choose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인수를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 데이터 하고 계속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인수 번째에 있는 거를 choose, 선택해서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choose라고 이렇게 이제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인수에다가 이제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로 이제 A,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로 이제 B,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로 만약에 C 이렇게 이제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얘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고 얘가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고 세 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때 우리 인수로 이제 1을 찍었기 때문에 이 세 개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이제 선택해달라 그거예요. 그럼 이제 A라고 그 값이 이제 출력이 될 거고 만약에 내가 인수로 2를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세 개 데이터가 있을 때 두 번째 데이터가 이제 출력이 된다고요. 해서 이제 B가 나올 거고요. 내가 이제 3을 이제 쓰게 되면 세 번째 데이터 C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요 문제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지금 우리 여기서 또 이제 세 개 값을 이제 출력할 거죠. 해서 A 대신에 일반석이라고 쓰고 B 대신에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석 요걸 이제 써주면 되고 C 대신에 우리가 이제 1등석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요 인수 쓰는 그 위치에다가 지금 방금 우리가 썼던 그 미드 함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인수 쓰는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미드 함수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잘라내기 해 놓고 우리가 얘를 이제 추즈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컨트롤 V요. 그러면 미드 번째 그 데이터를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된 거죠. 해서 미드를 우리가 인수 쓰는 그 위치에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데이터 만약에 미드 함수 나온 게 만약에 1이면 일반석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리고 미드 함수에 나온 게 만약에 2면 비즈니스석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그리고 만약에 인수값이 3이면 우리 1등석이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그 뒤에서 추즈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얘는 이제 예약 코드에 우리 네 번째 그 위치에 글자가 1이니까 이렇게 이제 일반석이 나온 거예요. 그 밑에도 1이니까 일반석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3이니까 우리 1등석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2니까 비즈니스석 그게 이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싹 다 정상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쓴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드 함수 여기서 쓴 거를 우리가 이제 인수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때 미드 함수 나온 게 1이면 일반석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2면 비즈니스석 요걸 이제 출력해 주고 3이면 1등석 얘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즈 함수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서문별 판매 실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부서가 있대요. 자, 우리 부서가 지금 우리 HR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부서가 영업 1팀인 그 사원의 최대 실적을 이제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업 1팀인 그 사원들 중에서 실적이 지금 IR에 들어있으니까 최대 실적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해주고 그 뒤에 보니까 영업 2팀인 그 사원의 최대 실적도 구하래요. 그렇게 우리 영업 1팀의 최대 실적이랑 영업 2팀의 최대 실적을 구한 다음에 그 두 개 값의 평균을 우리 I의 25번 그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영업 1팀이다, 영업 2팀이다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때는 dmax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그때 우리 dmax라는 요 함수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그래서 맨 앞에다가 우리가 범위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열번호 지정해 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만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요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 범위를 지정할 때는 이 필드명까지 다 잡아줘야 된다. 요거 이제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건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조건을 이제 어디다가 입력해라. 요런 이제 지상이 있나 없나 요거를 이제 확인을 잘 해줘야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이 따로 있으면 우리가 따로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고 만약에 이런 지상이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표에서 조건으로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조건을 이제 따로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일단 조건을 작성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조건은 부서가 이제 우리 영업 1팀인 거 찾아라. 고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우리 부서가 이제 영업 2팀인 것도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필드명 부서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부서 중에서 우리 영업 1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요. 그리고 부서 중에서 우리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영업 2팀이요. 영업 2팀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dmax 함수를 쓸 때 범위로 지금 이 영역 요만큼의 영역을 전부 다 지정을 해주고 그때 우리는 뭐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실적의 이제 최대값을 구할 거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우리 IR에 들어있죠.
근데 그때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이제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열에는 사원명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우리 부서가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이제 실적이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다 이제 조건 범위만 잡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영업 1팀 거를 구할 때는 우리 조건 범위로 요만큼의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면 되고 그리고 영업 2팀 거를 구할 때는 우리가 조건 범위를 여기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 실적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dmax 그 함수부터 써보자고요. 자, dmax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내가 지금 이만큼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컴마 찍어주고요. 이 범위 중에서 우리 맥스 최대값을 구할 거죠. 뭐의 최대값? 실적의 최대값이요. 실적은 내가 지금 범위를 요만큼을 잡았을 때 세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열 번호를 이제 3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우리 조건은 부서가 이제 영업 1팀인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우리 영업 1팀이요. 영업 1팀이 지금 여기도 있고 우리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있죠. 이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실적을 쭉쭉쭉 봤을 때 실적이 이제 가장 큰 값, 그 값이 우리 이제 이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영업 1팀 거 그거 이제 구한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만큼 이제 블럭을 설정해서 컨트롤 C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 놓고 이번에는 이제 영업 2팀 거 구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dmax 쓴 식에서 요 조건 범위만 우리가 이곳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위는 이제 다 지워버리고 부서가 영업 2팀이다 라고 해서 요 범위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어요. 자, 우리 영업 2팀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있고요. 영업 2팀의 데이터가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지금처럼 요 값이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업 1팀의 최대 실적 구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 2팀 것도 최대 실적을 구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실적에 뭐를 구해라? 우리 평균값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는 문제에서 이제 에버리지 요 함수가 이제 제시가 됐죠. 그러면 에버리지로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dmax 맨 앞에 가서 average 하고 에버리지 요거를 이제 싹 다 이제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제 영업 1팀 그 이제 최대값 구한 게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dmax 아까 방금 우리가 썼던 요게 이제 영업 2팀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dmax라는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그때 이제 평균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최대 실적의 그 평균이요. 평균값을 구했을 때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래요. 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그때 100의 자리가 4죠. 4인데 지금 여기서 무조건 이제 올림을 하는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4,000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여기서 100의 자리가 지금 0이에요. 0이지만 올림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올림을 해서 요 1000의 자리가 지금 8인데 이제 9로 그렇게 이제 바뀌면 되겠죠. 해서 6,553만 9천원 그렇게 이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에서 이제 올림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라운드와 관련된 그 함수들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그냥 라운드라는 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가 있고 우리 라운드 다운이요. 라운드 다운이라는 요 함수가 있고 이렇게 라운드와 관련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라운드라는 요 함수는 문제상에서 반올림을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써주면 되고 라운드업은 지금 문제처럼 올림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라운드 다운은 내림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요 라운드 다운을 써주면 돼요. 이런 라운드다, 라운드업이다, 라운드 다운이다 이런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죠. 우리가 함수명을 앞에다가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인수를 찍은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자릿수만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192837.4653 하고 요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자릿수를 찍었을 때 그 결과값 좀 보자고요. 자릿수를 내가 이제 3으로 찍었을 때, 2로 찍었을 때, 1로 찍었을 때, 그리고 0으로 찍었을 때, 마이너스 1로 찍었을 때, 마이너스 2로 찍었을 때, 마이너스 3으로 찍었을 때, 마이너스 4로 찍었을 때, 그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나 좀 보자고요. 해서 이 값들은 전부 다 이제 똑같은 값, 요걸 이제 그대로 이렇게 표시를 다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라운드라는 그 함수를 써서 우리 식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값을 가지고 있다. 이 값을 자릿수 얘만큼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가로 닫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때 채우기를 이제 쭉쭉쭉 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3으로 지정하게 되면 얘는 이제 소섬 네 번째 자리에서 우리 라운드로 묶었죠. 라운드로 묶었으니까 반올림을 해서 소섬 세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고요. 2를 쓰게 되면 소섬 세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준다고요. 그리고 1을 쓰게 되면 소섬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고요. 0을 쓰게 되면 소섬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정수로 표시해 줍니다. 해서 3이다, 2다, 1이다, 0이다 이런 자릿수는 크게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마이너스 1, 2, 3, 4 이렇게 썼을 때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1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우리 1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해주고요.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우리 1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준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우리 100의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고요. 마이너스 4를 이제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만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준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썼을 때 우리 어디까지 나타난다? 우리 화면상에는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더라. 그리고 우리 이제 마이너스 2, 3, 4 이렇게 이제 썼을 때 우리 마이너스 2를 쓰면 이제 100의 자리까지 화면상에 표시가 되고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이제 1000의 자리까지 표시가 되고 마이너스 4를 쓰게 되면 이제 만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100의 자리에서 이제 올림해서 어디까지 표시해라? 화면상에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3이라는 그 자리를 써서 자릿수를 써서 우리가 이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2, 3, 4 요거는 어디까지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는지 그걸 이제 기억해서 요거를 이제 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다 구해놨으니까 우리가 이 전체 식을 우리가 라운드업이라는 그 함수로 묶어서 우리가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식에 들어가서 우리 맨 앞에 찾아가서 이 식 맨 앞에서 라운드업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싹 다 이제 계산을 했다. 그때 우리 이제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자릿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100의 자리에서 이제 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보면 되게 길어 보이는데 뭐 헷갈릴 건 없어요. 식만 길지 별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Dmax라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영업 1팀의 최대 실적과 영업 2팀의 최대 실적을 구해줬다고요. 지금 이 Dmax 이 두 개 식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여기 이제 조건 범위 요것만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 첫 번째 식에서는 요 범위를 우리가 조건 범위로 잡아서 영업 1팀의 실적의 최대값을 구했고 두 번째 이 식에서는 우리가 조건 범위로 요만큼을 잡아서 영업 2팀의 최대 실적을 여기서 이제 구해줬어요. 그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구한 다음에 그 값들의 이제 평균을 구해달라고 이 두 개 식을 이 두 개 Dmax를 우리가 에버리지로 묶어서 계산해 줬다고요. 그러면 요 에버리지에서 이제 평균값이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그 값을 우리가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니까 우리가 라운드업으로 묶어서
내가 구한 이 평균값을 마이너스 3 천의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5번에 보니까 회원관리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생년월일이라는 게 있대요. 생년월일이 우리 이제 B열에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구분이라는 게 있대요. 구분은 지금 우리 C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구분 코드표라는 게 있대요. 구분 코드표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이용해서 회원 코드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다가 회원 코드를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우리 이제 회원 코드라는 거는 생년월일 중에서 연도와 코드를 이제 연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우리 생년월일이 우리 2000년 1월 1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년월일이 있을 때 요 앞에다가 2000하고 여기서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추출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생년월일에 보면 연월일이 다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연도만 추출해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거 코드가 COM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대요. 여기서 이제 우리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표 5번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죠? 이 코드라는 거는 지금 우리 구분 코드표 이곳에 코드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구분 코드표 이 표를 이제 참조해서 이 코드를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가 구분해 보면 이제 B1이다, A1이다, C1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이 구분에 이제 해당하는 거를 지금 우리 구분 코드표에서 찾아서 코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를 할 때는 vlookup이다, hlookup이다 이런 함수를 이제 쓰는데 그때 이 데이터가 구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그리고 코드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요 표를 참조할 때 우리가 열 참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vlookup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연도를 이제 추출하고 코드 이제 가지고 온 거를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연결을 시킬 때는 요 %, 연산자 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추출해 보자고요. 그러면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생년월일 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이제 엔터를 눌러보면 지금처럼 우리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이렇게 이제 추출해서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쭉쭉쭉 나온다고요. 그러면 요 생년월일 추출한 거 그 뒤에다가 우리가 코드만 지금처럼 이제 구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이 표를 참조할 때 우리가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되는데 그때 vlookup 함수 그 이제 생김새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vlookup 함수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참조할 그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열 번호를 써주면 되죠. 그리고 맨 뒤에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값을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게 이제 우리 vlookup이라는 그 함수죠. 그때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찾을 값을 찾을 때 이 값을 이제 어떻게 찾을 건지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우리 true라는 그 값이 있고요. 우리 이제 false라는 값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 true라는 그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hlookup, vlookup 그런 함수가 있을 때 옵션이 이제 생략이 됐다. 그러면 true가 이제 입력이 된 거구나.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true라는 그 값을 우리가 옵션으로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범위에서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그때 이제 근사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입니다. 그리고 false라는 이 옵션은 우리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이 옵션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true를 써야 될지
false를 써야 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값과 우리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의 값을 보면 돼요. 내가 지금 구분을 지금처럼 이렇게 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구분 코드표에서 지금 요만큼의 영역을 이제 참조를 할 건데 그때 B1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라. 그러면 B1이 여기 있죠. A1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라. A1도 지금 여기 있고요. C1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똑같은 게 여기 있죠. D1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D1도 지금 이곳에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vlookup 함수 쓸 때 찾을 값으로 내가 요 첫 번째 데이터의 구분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범위로는 지금 요만큼의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해서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B1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는 우리가 false를 이제 써줄 거고요. 그 B1이라는 값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서 그때 내가 지금 범위를 요만큼을 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열에는 이제 우리 구분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열에 코드가 들어있죠. 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코드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우리 열번호 2 이렇게 써서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코드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2여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우리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vlookup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분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이 값을 이제 찾을 때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열에 들어있는 지금 내가 요만큼 범위 지정했을 때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코드를 갖다 달라. 그때 내가 찾을 값을 이제 범위에 찾을 때 그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으로 false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제 B1일 때 MAN1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C의 29번 셀을 찍은 거는 지금 얘를 이제 찍은 거죠. 나는 첫 번째 칸을 계산하니까 구분 코드 B1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A1을 찾아라. 그 밑에 칸을 계산할 때는 C1을 찾아라. 그 밑에는 이제 D1을 찾아라. 그렇게 돼야 돼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정한 요 찾을 값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죠. 이 범위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를 계산하든 아니면 마지막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우리가 찾을 값을 찾아서 우리 코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F4번을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엔터요. 엔터를 누르고 우리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코드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A1일 때요. A1일 때 FAM1 얘가 맞죠? 그리고 C1이요. C1은 FRI 우리 1 얘가 맞죠? 그리고 D1일 때요. D1일 때는 우리 이제 MAS1 이 코드를 가지고 오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코드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표기의 예를 봤을 때 우리 지금 여기 화면상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우리 코드 예가 이제 되는 거고 그 앞에다가 생년월일의 연도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요식 맨 앞에 가서 vlookup 앞에 가서 우리가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아까 우리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추출한 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 연도를 먼저 출력해 달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 %, 이렇게 이제 열어서 %,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에 거 얘를 출력해 주고 이어서 얘를 출력해 달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놓고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생년월일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제 코드가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결과값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정상적으로 다 나온다고요. 해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그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이제 추출을 해주고 그리고 vlookup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왔죠. 해서 연도와 그 코드를 이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vlookup 함수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찾을 값을 우리가 C의 29번 셀 요 셀을 이제 찍어준 거고요. 이 값
B1을 이제 찾아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 찾아라. 이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그렇게 이제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달라. 두 번째 열에 있는 우리의 코드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런 이제 함수 형식들 제가 각각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런 형식들 아직 못 외운 게 있으면 먼저 외우세요. 외워야 이제 함수를 정확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함수 형식이나 옵션 이런 것들 외울 거 먼저 외우고, 엑셀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설 같은 거 보지 않고 혼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혼자서 이제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